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그 한때 거대했던 노키아 사례를 통해 현재 이더리움이 처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들이 주목하는 게 파이네트워크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노키아 CEO의 유명한 불타는 플랫폼 메모 있잖아요. 2011년도.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아무리 강했던 기업이라도 한순간에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였죠. 그렇죠. 이 자료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막강하지만 어쩌면 시장의 관심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종의 조용한 위기 같은 걸까요? 네, 그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이 말하는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조용한 침체랄까 그런 징후들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 그 배경을 좀 파헤쳐보고요. 특히 파이네트워크를 포함한 대한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2021년만 해도 이더리움은 정말 암호화폐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디파이 혁명이다, NFT 열풍이다, 전부 이더리움 위에서 벌어졌었죠. 맞아요. 그때 총 예치 자산, 그 TVL이라고 하죠. 그게 1,530억 달러가 넘었었고 일일 활성 주소수도 거의 50만 개에 육박했으니까요. ETH 가격도 그때 3,700달러 수준이었죠. 와, 정말 대단했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료들을 보면 상황이 꽤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2025년 현재 자료에 따르면 TVL은 약 500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65%나 줄었어요. ETH 가격도 한 1,850달러 정도로 내려왔고요. 65% 감소면 엄청난 하락인데요. 그쵸. 근데 더 주목할 점은 가스비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분석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 어떤 거래나 활동 수요 자체가 그만큼 줄었다는 좀 명백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 사용량이 줄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료들은 어떤 이유를 제시하나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이유들이 제시되는데요. 첫째는 이른바 레이어2 솔루션의 역설입니다.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2들이 분명 이더리움 확장성을 돕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치나 유동성을 분산시켜버렸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확장성을 잡으려다 오히려 이더리움 자체의 매력이 좀 희석됐다? 네, 그런 셈이죠. 사용자들이 ETH 대신에 레이어2의 자체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ETH는 그냥 배경 기술처럼 뒤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랄까, 엔진 성능은 좋아졌는데 정작 차 자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그런 느낌. 비유가 재밌네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부재입니다. 과거에 디파이나 NFT처럼 시장 전체를 막 열광시켰던 그런 강력한 스토리가 지금 이더리움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확실히 요즘엔 다른 코인들의 스토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확실한 포지션이 있고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사용자 경험, 또 톤은 텔레그램 기반의 대중성 같은 명확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업데이트, EIP4844 같은 중요한 개선, 레이어2 수수료 절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확 와닿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전달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아,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투자자나 사용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군요. 세 번째 이유도 있다고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지나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요. 그건 장점 아닌가요? 물론 장점이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성숙하고 안정적이라는 게 끊임없이 뭔가 새롭고 빠르고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너무 예측 가능하달까? 새로운 걸 찾는 사용자들한테는 덜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안정성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니. 자, 그럼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조용해진 사이에 다른 플랫폼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솔라나의 밈코인 열풍이나 젊은 개발적 커뮤니티, 또 톤의 텔레그램 사용자 기반 확장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파이 네트워크를 주목하는 것 같던데요? 네, 이 자료들은 파이 네트워크를 현재 가장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신흥주자로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굉장히 크고 또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탈중앙화된 공동통화라는 어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아, 사용자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엄청나죠. 게다가 아티클 19라든지 은행 같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엄청난 주목과 언론 노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조용하게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듯한 이더리움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라는 거죠. 뭐랄까, 한쪽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데 다른 한쪽은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스타 같은 느낌. 그렇군요. 비교가 확 되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기보다는 마치 과거 노키아처럼 시장의 중심 이야기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조용한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레이어 2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ETH 자체의 가치 축적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있고 또 시작을 사로잡을 만한 새로운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죠. 물론 반등의 가능성도 언급하긴 했죠. 네, 물론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역할 변화라든가 계속되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조용한 부활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분석이 강조하는 핵심은 결국 기술적인 진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용자와 커뮤니티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 새로운 불꽃. 그러니까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정말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과연 뭘까? 깊이 있는 기술과 안정성일까? 아니면 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강력한 커뮤니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스토리일까?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과 또 파이 네트워크 같은 새로운 주자들의 부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미래 가치의 저울이 과연 어디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